이번 시간은 방문 취업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노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취업, 여기에 있어서 독특한 특색이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우리가 H2라고 하죠. 이 비자가 중국 동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비자 형태로 본 재동포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동포의 F4 재동포 비자가 35만 명 가까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 취업 비자는 19만 명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0년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방문 취업 비자가 도입되면서부터 사실상 방문 취업 비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재동포 비자가 더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방문 취업 비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비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 취업 비자라는 것이 뭐냐? 방문 취업제가 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취업 관리자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동포들의 취업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취업 관리제는 방문 동거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발급했고요. 기본적으로 방문 동거니까 누구를 방문하겠습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겠죠.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친척을 방문하는 형태를 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49년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45년도에 해방되고 분단이 되고 나서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중 수교까지 92년까지 40년 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70년대 이후에 한국의 친척을 찾는 편지가 KBS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고 그래서 친척을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친척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취업관리제는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친척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친척을 찾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브로커들이 성행했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즉 재외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자 방문 취업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방문 취업제는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 5년 유효한 비자를 주는 겁니다. 3년 체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사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입국 문호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분들은 취업관리제로 될 수 있겠죠. 연고가 없는 분들은 방문 취업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수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연간 허용 쿼터를 정했습니다. 대략 3만 명 정도 내외로 정해서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니까 두 번째가 되면 6만 명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되면 9만 명이 될 것이고 또 네 번째가 되면 12만 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007년부터 방문 취업제로 들어오게 되는 중국 동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중국 동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방문 취업제, 사실상 무연고동포들에게 쿼터 제한을 하면서 있지만은 연고동포들은 쿼터가 또 무제한이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 이 39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그렇지만 여전히 단순 노무적인 겁니다. 문제는 이 방문 취업제가 들어오기도 어렵지만은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쿼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고용노동부, 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특히 어느 분야, 아까 39개 업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39개 업종의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입에 대한 규모가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법무부에서 사실상 비자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입국이 되게 되면 취업 교육이 있고요. 취업 교육과 함께 또 구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쿼터를 정한 것과 다르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확인한 후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변경 절차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중국 동포들에게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 외국인들에게 있는 고용허가제 절차보다는 조금 유연하다 해서 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포들에게는 재동포 비자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동포 비자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쿼터로 만든 것이 방문취업제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또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의 업종과 나중의 업종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입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적 동포가 재외공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한국 내에서 쿼터를 정하는 한국 정부의 얘기고 지금부터는 중국 동포 개인의 얘기죠. 이 개인이 사실상 국내에 만약에 친척 방문 같은 경우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25세 이상일 경우 방문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방문 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 체류 자격 변경일부터 3년간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방문 취업 비자로 변경이 되신 분들은 또 3년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이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취업교육은 지금 1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2박 3일. 그래서 이 취업교육은 주로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오게 됐으니까 한국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에 관련된 다양한 근로기준법, 노동 관련 법령들 또는 한국 적응을 필요한 내용들,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진행됐고요. 16시간 이상 진행을 했고 나중에 2015년부터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7시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 교육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구직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직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또는 여기서 이제 고용센터에서 신청받은 걸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고 알선해 주기도 하고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사업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용센터 외에서 브로커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직업소개서에서 받고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른 다양한 불법적인 관행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취업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E9 비자, 일반 외국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특례에 해당합니다. 동포들에게는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적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한국 사람이 없어서 취업을 시킨다는 거죠. 이건 국내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 노무일 경우에 점차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구인 노력 기간, 그러니까 사업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인을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한국인이 안 온다. 공고를 내도 안 온다. 이것이 3개월 정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사실상 이제 근로자로서 된다는 겁니다. 또 방문 취업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취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만료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취업 기간 만료를 하기 전에 재신청을 해서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그때는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5년을 계속 한국에 체제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3+2로 사실상은 2가 아니죠. 1년 10개월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국 국적 동포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년 3만 명의 방문 취업제 비자로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분들의 배우자가 동거 비자로 들어올 수 있죠. 또 자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국 동포 인구가 늘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방문 취업 자격자의 체류 기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문 취업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단순 노무에 있어서 업종이 제조업이라든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된 것이죠.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하는 여론이 2009년, 2008년도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들이. 그리고 나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때 건설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등록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에 있어서의 취업 허용이 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건설업 취업 등록제는 또 그 자체로서 다른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09년 이때는
중국 동포들이 건설업에 있어서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매년 3만 명 이상 들어온 방문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취업 비자는 점차 다양한 비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재동포 비자라든지 또는 영주 비자로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